작심만일 유튜브가 1년 만에 22만 구독자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탑재가 돼야 내가 월급쟁이를 탈출하고 상한선이 없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안 가져 있게 되면 월급쟁이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자립의 길이라는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립의 길 챌린지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도와주는 챌린지입니다. 그 챌린지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도 제가 PDF로 다 만들어 드려서 그거를 실제 참여하신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신 분들의 목표를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월급쟁이를 탈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월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아닌 내가 사업소득을 올려서 또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이게 거의 다 공통적이거든요. 한 10명 중 9명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를 탈출한다. 이게 하나의 큰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월급쟁이라는 게 뭘까요? 월급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라고 하면 대부분 200만원, 300만원을 버는 일반 직장인을 의미하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내가 승진을 해서 월 400, 500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월급쟁이는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월급쟁이 탈출과 똑같은 의미일까요? 이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과연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월급쟁이들은 그 월급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하고 싶을까요? 대표적으로 월급쟁이 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죠. 변호사, 의사분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페이닥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병원에 소속되어서 월급을 받는 원장님들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월급쟁이일까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야, 부럽다. 돈 진짜 많이 벌어서 좋겠다. 종종 인스타를 보게 되면 좋은 곳도 많이 가고 여행도 자주 가고 골프도 치고 그러던데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전문직은 또 어나더 레벨입니다. 근데 그들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또 사업가를 부러워해요. 보통 페이닥터, 변호사를 하시게 되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직 초년생은 대략적으로 월 1000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것도 천차만별입니다만 이 정도로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월 2000, 3000까지도 가게 되죠. 이런 분들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내가 20살 때부터 의대를 들어가서 본과 4학년, 인턴, 레지던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니까 한 10년 뒤쯤에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가들이 보이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전문직을 갖고 계신 월급쟁이들도 항상 그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봐요. 월 200, 300 버는 사람들은 월 500, 600을 바라보게 되고 월 500, 600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문직이 부럽고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업가가 부럽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월급쟁이를 탈출하고 돈을 버는 거에 리미트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미트가 없는 돈을 벌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월급쟁이를 탈출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정의가 됐습니다. 고정급여가 아닌 상한선이 없는 급여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정말 말하자면 100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정말 사업가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월급쟁이 마인드와 사업가의 마인드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월급쟁이들은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서 일을 시작해요. 내가 출근을 해요.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지하철 타고 가서 9시가 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서 착석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일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일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팀장님이 나한테 일을 주기를 기다리고 내 선임이 나한테 일 시키는 걸 기다리게 돼요. 일을 시키지 않으면 개꿀이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 이슈가 없나? 오늘 유튜브 볼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또는 쿠팡, 쇼핑몰에 들어가서
새로운 물건들 없나, 옷이 없나 이런 걸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사의 업무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월급쟁이는 기본적으로 남들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웠던 과거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가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월급쟁이가 아닌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으로 이 아이템을 고객한테 파는 행위입니다. 내가 사장인데 알바생이 나 대신에 열심히 팔아주는 거는 내가 그걸 시스템화해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내가 직접 다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모든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이게 익숙해졌다. 그때부터 위임을 해서 알바를 쓰거나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겠죠. 사업가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대충 보고 넘기고 또는 누군가한테 맡기고 이거 안 할래 내일로 미루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월급쟁이가 되어서 사업가가 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회사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급쟁이를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회사에서 내가 한번 주체적으로 일을 한번 해결해 보는 거예요. 팀장님이 나한테 일을 요구하지 않을 때 내가 직접 팀장님한테 일을 물어보아서 일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훈련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직장 내에서 주체성을 갖고 내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팀장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일을 찾아서 하고 출근 시간을 9시에 딱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퇴사를 해도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월급쟁이를 탈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것을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야 내가 월급쟁이를 제대로 탈출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팀장님한테 물어봐서 팀장님 이런 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행동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보다 높은 행동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월급 받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라는 게 있죠. 아마 의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있을 때 큰 패기, 포부를 품고 들어갔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해서 이 회사도 크고 나도 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이 친구 열심히 일하니까 잘하네. 그럼 일 주니까 더 열심히 하니까 이것까지 해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일 열심히 하니까 일 잘한다는 걸 알고 팀장님은 나한테 일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받는 월급은 똑같아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일은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최소한으로 일을 해서 월급을 열심히 따박따박 받아가야겠다라는 마인드가 길러지게 됩니다. 월급쟁이 마인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과연 이렇게 행동을 해서 사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행동을 미루면 미룰수록 이득이 되는 곳에 일해왔어요. 근데 사업가는 일을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고민을 빨리 최소한으로 하고 빠르게 행동을 해서 그 고민까지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고민이 남아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력이라는 소비를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이라는 잔고를 탈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유부단하고 미루고 이러는 순간 사업가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반드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지,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줘서 마케팅을 해야 될지, 이걸 어떤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야 될지, 구매 전환을 어떻게 시킬지,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문제로 나한테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민을 고민해서 끝나게 되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고민을 최소화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주변에 사업가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사업가 친구들이랑 같이 약속을 잡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단톡방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5분 만에 약속 장소와 시간, 예약까지 다 끝나게 돼요. 이들은 항상 눈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행동으로 먼저 옮겨버리고 5분 만에 약속 장소까지 다 정해서 예약까지 끝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월급쟁이의 마인드와 사업가의 마인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동력까지 왔어요. 처음에 내가 마인드셋 자체를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는 행동력으로 내 고민의 잔고를 다 털어냈어요. 그러면 사업가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민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고민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성공시킬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냥 뭐 성공한 사람들이 꾸준히 하라고 하니까 꾸준히 업로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시도하시면 거의 10중 8구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행동력이 있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접근하더라도 본질을 적중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유튜브를 도전할 때는 유튜브의 본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하면 인스타그램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그리고 그거를 행동할 수 있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해요. 모든 거에는 본질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질은 늘 숨어 있어서 그거를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목표를 도전하는 분들은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먼저 찾고 행동하고 입증하는 사람이 빠른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작심만일 유튜브가 1년 만에 22만 구독자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어떤 거에도 집중하지 않고 본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낸 겁니다. 사업, 마케팅, 영업, 모든 거에는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찾아내서 공략하는 사람만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탑재가 돼야 내가 월급쟁이를 탈출하고 상한선이 없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안 가져 있게 되면 월급쟁이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차라리 월급쟁이를 하고 계시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월급쟁이 무시하지 마세요. 월급쟁이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성과 나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거는 결정되니까요. 저는 다 존중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급쟁이를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성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급쟁이를 탈출하셔서 원하는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잘 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작심만일 자리배길 PDF라는 목표 설정 방법 PDF를 만들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목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PDF를 보시면서 내 가슴 설레는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그게 어렵다면, 내가 아직 전자책이 좀 읽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작심만일 퍼스트 챌린지에 한번 참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 또한 무료로 진행하는 챌린지이면서 자리배길 PDF를 읽고 실제 미션까지 진행을 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챌린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슴 설레는 목표 하나를 설정해서 월급쟁이를 탈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로서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제가 포함해 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쟁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것부터 바뀌어야 다른 방법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성장하고 매출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멋지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